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전고점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또 수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대우건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셀리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도 점검을 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리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 쪽으로 위탁 생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아시다시피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 세포와 싸우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암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이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수동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 그대로 몸에서 알아서 능동적으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암세포와 싸우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셀리드의 셀리백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능동적인 치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면역세포를 만들게 되면 이게 어느 게 암세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에 뭘 탑재를 하냐면은 이 항원 제지세포. 그래서 이 항원 제지세포와 면역 항암제가 이 짝꿍을 이뤄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항암제라고, 이런 면역세포를, 그러니까 이런 면역세포와 그리고 이 항원 제지세포라고 해서 이 암세포는 표적으로 인지를 해주는 세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면역 항암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항암제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암세포만 표적으로 인지를 하는 항원 제지세포를 탑재를 해주고,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면역세포와 그리고 항원 제지세포가 합쳐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암 항원을 탑재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자궁경부암 이 항암 치료제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앞으로도 이 항암 치료제 개발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요거는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9일 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리드는 최근 자궁경부암 면역 치료 백신인 BVAC-C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임상 2상 A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셀리드에서 만들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궁경부암 이 항암제에 이제는 자궁경부암 항원이 아니라 다른 뭐 폐암 항원 이런 것들을 갈아 끼워서 탑재만 시켜주게 되면은 항암 치료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면역치료제 백신에 코로나 항원을 얹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현재 코로나 백신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회사로 지금 셀리드가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면역 항암제, 항원 수지 세포를 탑재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항원을 얹은 이 코로나 백신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약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면은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료 수입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35,000원대에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35,000원대에서 지금 보세요. 최근 차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대, 37,000원대에서 지금 96,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 이거는 이전에 제가 삼성제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호재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 지금 35,000원대에서 이 99,000원대, 10만대까지 급등을 할 때, 물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이 자궁 경부암에 대한 이슈가 먼저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와서 요 구간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이전에 3월달, 4월달 요 구간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100% 반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100%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임상에 대한 이슈가 3상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성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동안은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는 어쨌든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느냐, 이제부터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3상 결과가 나왔지만은 안전성, 유의성에 대한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 급등할 때 3월달, 4월달 이 급등을 할 때 만약에 이 코로나 백신의 이슈가 100% 반영이 됐다라면은 아마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3월달, 4월달 상승에서는 자궁경부암 임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 비교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선구매, 요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아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정도의 백신은 우리나라 기업도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돈이 문제죠. 백신 개발할 때 돈이 문제죠. 이 돈이 문제인데, 돈 지원하고 이 돈 지원이 말 그대로 선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구매. 그래서 선구매하고, 그리고 비교 임상 같은 경우에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방식이라 해가지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인데, 지금 셀리드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 비교 임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삼성제약에서 모르고 얘기를 한다, 조금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떠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리세터 바인딩 이런 방식하고 N터미널 도메인 방식,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 그리고 N터미널 도메인, 요거 아는 전문가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만큼 저도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는 지난 4월달까지 상승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는 이제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3상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10만원 돌파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21선과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21선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시 5일선을 타줬죠. 자, 대우건설하고 제가 SBS에서 말씀드리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 뭐가 예상된다 그랬죠?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후에 10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2차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ST팜, 삼성제약과 같은 다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셀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전부 100%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될 코로나 백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이 상승할 때는 상승한 이유가 있고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승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 이슈가 전부 반영이 됐는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셀리드는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10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0.5%가량 현재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어제 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외에 또 기대가 될 만한 종목을 일단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전고점 돌파를 할 때 대량거래가 또 수반이 됐죠. 대량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 초록색 선이 기관이에요. 여기가 기관 수급이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수급만 보시면서 눈치 작전 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은 셀리드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